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질시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막 어려운 부분들 아니니까 EBS 동영상 강의 한번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습지에 나와있는 내용들인데 간단한 내용들입니다. 당연히 거의 암기하는 부분이고 몇 군데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일단은 제가 설명을 따로 해주겠습니다. 자, 컴퓨터가 저쪽에 있는 관계로 제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우리 당연히 지질시대죠. 지질시대, 우리 그러면 지질시대라고 하는데, 지질시대 그 당시에 생물들, 어떤 생물들이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환경들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겁니다. 앞 시간에 우리가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지질시대의 생물과 환경, 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여기 지질시대 환경이 나왔는데요. 자, 지질시대 환경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게 뭐냐? 지질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냐고. 그지?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질시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시대라고 하면, 그죠? 자, 지질시대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거죠. 언제부터? 46억 년, 그지? 46억 년 전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표현을 할 건데요. 자, 일단은 46억 년 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억 년부터 신생대가 있는 지금까지, 요걸 이제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질시대를 크게 세 개로, 몇 개로? 네 개로 나눌 거죠, 그쵸? 우리 앞에 나왔던 성캄브리아라고 하는 시대, 성캄브리아라고 하는 시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고생대, 그 다음에 중생대가 있죠. 그 다음에 신생대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우리가 성캄브리아가 46억 년, 거기부터 어디까지죠? 고생대가 5.41억 년, 5억 4,100만 년이죠. 중생대가 2.52억 년, 마찬가지죠. 2억 5,200만 년. 신생대가 0.66억 년. 즉 무슨 말? 6,600만 년 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이제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이유가 있겠죠? 요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이유는 일단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지질시대의 생물들이 각각의 시대에 따라서 그때 번성했던 식물들 또는 출현했던 식물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번성했던 식물들을 위주로 생물들을 위주로 볼 겁니다. 그 번성했던 생물들, 그래서 각 시대에 특징적인 생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특징, 첫 번째가 뭐냐? 생물계의 큰 변화. 두 번째가 뭐냐? 이제 큰 지각 변동이 존재할 겁니다. 지각 변동에 의해서 멸종된 동물도 있고 새로 나온 생명체도 있겠죠. 따라서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생물계의 큰 변화, 두 번째는 큰 지각 변동에 의해서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지질시대, 각각의 시대에 살았던 생물계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46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이 어떤 게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볼게. 첫 번째 나와 있는 화석을 통해서, 즉, 과거에 살았던 생물이나 흔적. 그죠? 요걸 화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화석이 될 수 있는 조건. 나와 있죠? 당연히 개체수가 많아야 되고 단단한 부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만약에 큰 지각 변동이 생기면 그 흔적이 어떻게 되죠? 사라지겠죠. 또는 그 큰 지각 변동이 생기면 생물체가 사라져 버리겠죠. 그렇죠? 따라서 어떻게? 빨리 파묻혀서 화석이 되는 작용을 빨리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특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각 변동이 있으면 안 된다. 왜? 화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각 변동을 받아버리면 그 화석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겠죠. 따라서 요 네 개의 조건에 의해서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요런 화석을 이제 여기다 했지만 크게 둘로 구분할 겁니다. 자, 화석을 이렇게 크게 몇 개로? 두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기다 있는 표준 화석이고요. 또 하나는 뭐다? 시상 화석입니다. 표준 화석이라는 게 있고요. 시상 화석이라는 게 존재를 할 겁니다. 표준 화석은 당연히 뭘 알아보는 거냐? 생성시대입니다. 그 생물이 살았던 생성시대 또는
그 생물의 흔적이 존재하고 있는 지층, 그 지층의 생성 시대. 그래서 우리가 표준 화석을 통해서는 뭘 알 수 있느냐? 그 지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지층의 생성 시대도 알 수 있고요. 그죠? 그 지층의 생성 시대를 갖고 우리가 뭘 확인할 거냐? 그 생물이 살았던 시대도 확인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생성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구나. 이게 뭐구나? 표준 화석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상 화석입니다. 시상 화석은 얘기했지만 생성 환경. 그 생물이 살았던 당시의 환경 또는 그 지층, 화석이 지층에 만들어질 거니까 그 지층이 뭐다? 생겨난 환경에 대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화석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은 요거겠죠. 자, 시대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나눌 거죠, 이렇게.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46억년부터 5.41, 5.41부터 5.25, 2.52, 2.52부터 0.66 이렇게 나눠져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다? 요 생물, 만약에 어떤 특정한 생물이 있으면 그 생물은 요때만 살았다.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쵸? 그러면 그때만 살았다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소위 말하면, 지구 전체가 성캄브리아죠.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만 성캄브리아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전체가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 생물체는 전 지구에 분포해야 된다고. 따라서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렇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물은 성캄브리아 또는 고생대만 살 거죠. 그러면 요때는 그 생물이 생존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전 세대를 걸쳐서 생존해 있는 게 아니고 각각의 시대에서만 뭐다? 생존해 있는 거니까 생존 기간은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생존 기간은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 이게 표준 화석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시상 화석입니다.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요 화석은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 그 생물체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알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다?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굳이 전 지구에 분포할 필요가 없다. 어떤 한 특정한 지역에 분포해도 상관없다. 그렇죠? 따라서 뭐냐? 분포 면적은 좁아도 관계없습니다. 그죠? 생존 기간은 얘는 길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 지역은 성캄브리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같은 환경이었다고 우리가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시상 화석은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은 좁아야 된다라는 거,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요런 이제 특징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봤더니 고생대부터 시작했죠. 언제 존재하지 않았다?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았다? 화석이 존재하지 않았다. 왜? 당연히 뭐가 없었기 때문에. 화석이 되려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성캄브리아 시대에 출현했던 요 생물체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어떤 생물체였냐면 일단 단세포였습니다. 그죠? 자, 요때는 단세포 생물이 출현을 하게 됐죠. 그쵸? 단세포 생물이 출현했고, 그 다음에 뭐가 없었냐 하면, 개체수. 생물들의 개체수가 되게, 적었습니다. 따라서 단단한 부분도 없고 생물의 개체수도 적다 보니까 화석이 될 조건이 안 됐죠. 그래서 화석이 많이 발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고생대라든지 중생대, 신생대 때는 그쵸? 소위 말하면 고생대 때 나중에 나오겠지만 최초로 누가 나왔냐면 척추동물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살았던 단세포 생물, 그 다음 또 추가시키면 이것도 있겠죠? 무척추동물. 이것도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요때부터는 뭐가 나왔냐? 이제 척추동물. 척추동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척추동물이 출현하니까 척추란 말은 뼈죠. 단단한 뼈가 있는 부분이 이제 뼈를 갖고 있는 생물도 출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오죠. 삼엽충. 저기 삼엽충 나왔죠. 삼엽충과 같이 단단한 껍데기를 갖고 있는 생명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는 척추동물도 출현했고, 그쵸? 단단한 뭘 갖고 있었다? 껍데기. 그죠? 요거를 갖는 생물들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요때부터는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에 나오는 표준 화석이 있죠. 고생대 때 보이는 표준 화석 나와있죠. 뭐라고? 삼엽충도 나와있고요. 갑주어도 나와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뭐라 했지? 방추충이죠. 방추충. 자, 방추충이라고도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이렇게 푸줄리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형태의 표준 화석이 발견이 됩니다. 자, 중생대 때 표준 화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죠. 중생대 때. 자, 여기 중생대 때는 요때 발견된 표준 화석은 공룡.
공룡은 꼭 기억하세요. 육상입니다. 육상.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모든 소위 말하면 중생될 때 나타난 모든 파충류를 가리켜서 전부 다 곤룡이라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살면 어룡, 그죠? 하늘에 살면 익룡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공룡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뭐다? 육지에 살았던 생명체다, 그지? 바다에 살았다 공룡은? 아니, 공룡은 육지에만 살았다. 바다에 사는 파충류는 어룡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표준화석, 언제 중생대 때, 그렇죠? 그래서 공룡이라든지 암모나이트, 예, 이런 놈들은 전부 다 중생대 때 표준화석입니다. 신생대 때 표준화석에는 어떤 게 있다고 얘기는 했지만 화폐석이 있죠. 신생대 때 표준화석에는 화폐석, 표준에는 화폐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었다? 매머드. 우리 코끼리의 조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이런 매머드가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표준화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입니다. 자, 시상화석은 고생대 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기는 한데,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상화석이라는 말은 그냥 고사리가 나왔다. 근데 고사리라고 하는 이 요 생명체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라는 생명체냐,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고사리는 말 그대로 온난 다습한 육지, 그죠? 육지 살았던 생명체니까요. 다음에 산호는 바다에 살겠죠, 그렇죠? 바다인데 어떤 바다냐? 얕고 따뜻하고 깨끗한 바다. 이게 산호의 환경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조개죠. 조개라고 하는 이 화석은, 요 생명체는, 조개라고 하는 이 생명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일단은 갯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얕은 바다입니다. 얕은 바다면서, 그렇죠? 갯벌이 존재하는, 그치? 요런 데 살았던 게 바로 뭐다? 조개라고 하는 이제 화석의 생명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게 우리가 말하는 뭐다? 지질시대의 화석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자, 여기 보게 되면, 얘는 필석. 봤더니 우리 앞에서는 3개밖에 안 배웠죠? 이렇게.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밖에 안 배웠죠? 하나 더 추가시켜서 필석. 이렇게 생긴 화석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림상으로 봤을 때, 이게 삼엽충이구나, 필석이구나, 갑주어, 방추충이구나. 기억하면 되죠? 그죠? 그림으로. 다음에 중생대. 자, 공룡이죠? 시조새, 다음에 암모나이트. 다음에 신생대 때 뭐다? 매머드, 화폐석. 요 그림도 같이 기억을 해두세요. 중요하게 이제 쓰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시조새는 안 배웠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요 시조새라고 하는 이 새의 특징이 뭐냐? 선생님, 얘는 조류예요? 파충류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와 있겠지만 이 시조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있죠? 자, 이 시조새라고 하는 요 새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발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빨도 있고요. 깃털도 있고요. 꼬리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조새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새의 부리에 이빨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시조새는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진화의 순서를 봤을 때는 파충류가 먼저 생기고 조류가 나중에 생겼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 시조새는 그냥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거냐?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다 갖고 있다. 파충류의 특징이 아까 얘기했던 발톱도 있고요. 그냥 이빨도 있어요. 조류의 특징인 깃털, 그죠? 그 다음에 부리, 이런 것도 존재하니까 시조새는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형태다. 그럼 선생님, 어느 게 먼저예요? 여러 가지, 예전에는 파충류가 먼저고 조류가 나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과학자들마다 되게 많이 이제 싸우고 있긴 있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요놈들은 그냥, 요놈은 뭐다? 파충류와 조류의 두 가지 특징을 전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체크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그지? 그래서 봤더니, 화석이 발견된 곳이 봤더니,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륙들이 나눠져 있죠, 그쵸?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는 대륙들에서 비슷한, 똑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석들은 어떻게 이동을 했냐고. 이동이 불가능하다. 왜? 여기 나있지만 식물 같은 놈들, 글로소테리스라고 하는 나뭇잎인데 이 나뭇잎은 당연히 이동할 수 있어요? 없겠죠. 따라서 과거에는 하나의 대륙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 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지층의 생성 시기 아까 얘기했죠. 표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다음에 지층의 생성 환경 뭘 통해서 할 수 있다? 시상화석 통해서. 수륙분포 아까 얘기했죠.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같은 종류의 화석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수륙분포도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다 이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이게 3개. 그다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생물의 뭐라고? 진화. 생물의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있지만 자, 성캄브리아 시대에는 단세포랑 무척추 동물이래요. 그다음에 고생대 때는 척추동물인데, 그쵸? 척추동물하고 단단한 껍데기를 갖고 있는 이제 생물. 이 삼엽충은 척추동물은 아닙니다. 얘는 척추동물 아니 무척추동물인데, 바깥쪽에 뭐다? 단단한 껍데기를 갖고 있는 이제 생명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 그죠? 그 다음에 매머드. 자, 특징을 보게 되면, 봤을 때 얘는 단세포래요. 그죠? 여기에 갑주어입니다. 갑주어가 바로 뭐다? 어류야, 어류. 다음에 여기 공룡이죠? 얘는 뭐라고? 파충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매머드죠? 얘는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포유류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뭐라 할 수 있냐? 생물의 진화의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갈수록 이런 종류의 뭐다? 생물들이 뭐다? 생물들로 바뀌었구나. 즉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그렇지? 저 뒤로 갈수록 소위 말하면 진화의 특징인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따 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지층의 윤기. 윤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올라온 거죠, 땅이. 소위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산호화석을 발견했는데요. 산호화석은 어디서 발견해낼 수 있죠? 바다요? 아니요. 내가 화석을 발견한 곳은 어디라고요? 육지라고요. 그죠? 내가 화석을 발견해낸 곳은 육지입니다. 왜? 바닷속에 들어가서 화석을 볼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르게 표현하면 과거에는 바다였는데 내가 산호화석을 발견했으니까 이 바다가 어떻게 했다? 육지로 올라왔다. 그러면 바다에 있던 지층이 또는 바다에 있던 지각이 위로 올라온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지각이 위로 올라왔다. 이걸 우리는 윤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층이 뭐다? 윤기가 된 부분인지 아닌지도 알아낼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화석화 작용 나와 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화석화 작용을 빨리 받아야 화석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거기에서 화석화 작용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된다. 그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몰드 나와 있고 캐스트 나와 있죠. 자, 몰드란 말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런 형태입니다. 생물체가 죽어서 그쵸? 땅 밑으로 살짝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생물체가 뭐다? 사라지면서 생물체의 흔적이 남을 겁니다. 그쵸? 그 흔적을 몰드라고 얘기하고요. 그치? 이 생물체 위에 뭐다? 또 다른 이제 그 지층, 그죠? 또는 또 다른 어떤 물질이 위에다가 퇴적이 됩니다. 퇴적이 돼서 뭐다? 그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 이 상태를 뭐라 부른다? 캐스트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화석화 작용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몰드하고 캐스트, 이게 화석화 작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게 이놈이죠. 일단 제일 중요한 놈입니다. 그쵸? 봤더니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시상화석이 되는 조건, 생존기간은 길고, 분포 면적은 짧고, 그죠? 올라갈수록 길고, 오른쪽 갈수록 길겠죠? 표준화석이 조건이죠, 그쵸? 어떨수록? 표준화석은 분포 면적은 넓고, 그지? 뭐는? 생존기간은 이렇게 짧고, 되겠죠? 여기에 바로 뭐다?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그래프로 그렸을 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뭐다? 방법입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시상화석이구나, 여기에 있으면 표준화석이구나. 뭘 보라고? X축의 분포면적, Y축의 뭘 보라고? 생존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생존기간인지 분포면적인지, 그죠? 또는 분포면적인지 생존기간인지. 됐죠? 그래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만들어지는 조건만 알고 있으면 이건 특별하게 어려운 얘기 없을 겁니다. 자, 거기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지질시대를 구분해냈죠. 아까 금방 얘기했습니다. 저기에서 성캄브리아,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시대 순도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저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있지만 거의, 자,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질시대의 대부분은 누가 차지했다? 여기 나와있는 성캄브리아 시대다. 그치? 보면 몇 퍼센트라고? 전 지질시대의 88.2%다. 그죠? 대부분 다 우리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되게 길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합. 자, 요 말은 아마 온라인 수업 시간에 아마 부정합이라고 하는 요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이 부정합이라고 하는 요 지층이라고 할게요. 또는 지각이라고 할게요. 자, 요 놈의 가장 큰 특징은 요겁니다. 뭐냐? 여기 보면 위층이죠.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관계.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요 얘기입니다.
지층이 있어요. 자, 당연히 지각 또는 지층이 만들어지려면 쌓여야 되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화석에 대해서, 지질시대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화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죠. 화석이니까 우리가 화석을 만들 수 있는 화석을 만들 수 있는 암석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치? 뭐 암석의 종류가 뭐 화성암도 있고 퇴적암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였지? 변성암도 있었죠. 그 중에 화석을 만들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요? 퇴적암밖에 없다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지질시대 화석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는 퇴적암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퇴적암이란 말은 말 그대로 퇴적작용을 받겠죠. 그러면 그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지층들이 뭐다? 이렇게 이렇게 퇴적이 될 겁니다. 됐죠? 자, 퇴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거냐면 무거워지면 밑으로 가라앉겠지. 그죠? 무거워지면 밑으로 가라앉는 현상도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퇴적된 지층이 당연히 우리 앞에서 대륙 이동설 하면서, 그쵸? 대륙 이동을 얘기하면서 힘을 받는다 그랬죠. 뭐 횡압력이니 장력을 받는다 그랬죠. 자, 일단은 횡압력이라고 하는 힘도 받을 수 있고 장력이라는 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횡압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횡압력, 양쪽에서 미는 횡압력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찌그러진다. 그렇죠? 이렇게 찌그러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습곡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습곡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될 거냐? 요 위에다가 어떻게 되고? 요 습곡이 생기면서 얘가 밑으로 어떻게 한다고? 가라앉습니다. 예. 소위 말하면 여기에서 요 위에다가 새로운 이제 지층이 또 이렇게 쌓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얘기를 하자면, 자, 가라앉으면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소위 대부분은 육지가 아니고 바닷속 또는 강 밑으로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가라앉는 현상을 뭐라 부를 거냐? 침강이라 부릅니다. 침강. 이렇게. 자, 침강이 돼서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밑으로 가라앉으면 당연히 또 그 위에 뭐가 쌓이죠? 그 위에 또 다른 이제 지층들이 와서 쌓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지층들이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고?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퇴적이 일어나, 퇴적. 그죠? 이 퇴적된 지층이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요 지층을 발견할 거잖아요. 이 지층을 발견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 지층이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따라서 다시 융기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퇴적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부정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한번 쌓인 지층이 휘어졌죠? 그 휘어진 지층 위로 보세요. 요 새로운 지층이 또 이렇게 쌓였죠? 그치? 그래서 뭘 알아볼 거냐면, 요 지층, 요 부분의 지층과, 즉, 무슨 말? 침강되기 전의 지층과, 그 다음에 다시 침강하고 난 후에, 침강에서 생긴 새로 쌓인 퇴적된 이제 지층이죠? 요 둘 사이에 뭘 알아보느냐? 시간 간격. 시간 간격이 길었다. 그죠? 그래서 요 둘 사이의 시간 간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제 지층을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무슨 말이냐? 부정합이 만들어진 지층은, 그죠? 아래 지층과 윗 지층 사이에 시간 간격이 되게 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과정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부정합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래서 무슨 말이냐? 융기, 그죠? 침강, 융기. 요 과정에 의해서 부정합이 만들어진다. 그 얘기야. 그래서 융기 2번, 침강 1번. 이렇게 해서 부정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합 과정은 요거고, 부정합의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다? 아래 지층과 윗 지층의 시간 간격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지층. 이게 부정합이라고 하는 지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 그러면 이제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할 게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이죠, 여기. 자, 어디 아까 정리 다 끝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뭐냐? 여기 나와 있지만, 자,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지? 기후. 지질시대에 대해서 볼 건데, 그때 생물, 그 다음에 기후, 그죠? 요것들에 대해서 볼 건데, 대부분 다 했습니다. 기후는, 자, 말 그대로 이거는 언제죠?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제? 성캄브리아 시대의 기후였죠, 그쵸? 기후, 대체로 온난, 말기에 빙하기. 다음에 수륙분포,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수륙분포. 그 다음에 생물의 개체수, 얘기했지?
성칸 브리셋은 뭐다? 개체수가 적었다고, 그쵸? 적었대. 단단한 껍데기 있다, 없다? 없었대. 그죠? 다음에 지각 변동 때문에 뭐다? 화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뭐가 없었다? 오존층이 없었다. 그치? 그래서 대부분의 생물, 성칸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졌던 대부분의 생물은 어디에서? 바다에서 살았다. 그죠? 그래서 그때 그 바다에서 나온 뭐다? 최초의 생명체죠. 누구라고? 남세균. 그죠? 다른 말로 시아노박테리아. 이게 뭐 사이아노박테리아인데 시아노박테리아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광합성을 나눈 최초의 뭐다? 생명체가 이렇게 출현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았냐고? 그죠? 이 시아노박테리아 또는 남세균이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을 남긴 뭐가 있다? 화석 비슷한 또는 뭐든 물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게 존재했습니다. 그렇지? 그게 뭐였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요런 이제 뭐 암석이라고 얘기할게요. 요건데 말 그대로 무슨 말이냐면 남세균이 내뿜는 점액성 물질이 있습니다. 그 점액성 물질이 누구랑 암석과 반응을 합니다. 그 암석과 반응할 건데, 뭐, 소위 말하면 점액성 물질하고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이제 물질이 반응을 해서 굳어져 있는 암석 비슷한 이제 물체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걸 이제 우리가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요 물체를 갖고 우리가 과거에 남세균, 즉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남세균이 살았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죠? 단세포 동물도 있었고, 그쵸? 이때 최초로 다세포 생물이 출현을 합니다. 출현. 다세포 생물은 어떤 게 있었냐?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는 요 화석군이 있는데, 그 화석군에서 다세포 생물로 추정되는 화석이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가 된다는 사실, 이것도 같이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생대입니다. 고생대. 얘기했죠? 고생대는 특징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기후는 당연히 대체로 온난한 기후였고, 말기에 뭐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고, 그쵸? 자, 고생대의 가장 중요한 수력분포죠, 그쵸? 이렇게 뭐가 존재했다? 판계약. 자, 고생대 전에는 대륙이 분리되어 있다가, 그쵸? 고생대가 되면서 대륙이 다시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는 판계야라고 하는 시기가 존재했다. 그 말들이지, 그치? 그래서 수립분포, 이렇게 판계야가 있었고요, 그쵸? 요 판계야에 의해서 생물이 대멸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환경변화. 앞에서 얘기했죠? 자, 대륙이 분리되어 있으면 해양성 기후, 대륙이 합쳐져 있으면 대륙성 기후. 즉, 사막이라든지 기온이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갑자기 차가워질 수 있다고, 그렇죠? 그런 변화에 의해서 생물이 대멸종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생물론을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뭐가 있었다고? 자, 요때 나온 생물론은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척추동물. 일단 최초의 척추동물. 요거부터 할게요. 삼엽충. 그죠? 이때 나왔던 게 삼엽충이었죠. 삼엽충. 그 다음에 최초의 척추동물, 즉 어류가 요때 번성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류가 번성했다. 그치? 그 다음에 식물론은 어떤 게 있었냐? 양치식물. 고사리죠? 고사리가 대표적인 양치식물이니까, 그렇죠?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이때 누구냐? 파충류. 네, 파충류가 출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양서류는 어디 갔어요? 자, 여기에 보면 양서류도 체크할 건데 번성했다라고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요때 양서류도 존재했다라고 일단 체크해 놔둘게요. 그래서 고생대 때는 삼엽충, 그 다음에 어류, 그 다음에 양치식물, 그 다음에 양서류 같은 거죠. 이런 생물체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최초로 파충류가 출현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충류 말고 또 누가 또 출현했냐? 얘가 거시식물. 우리 은행나무 있죠, 그쵸? 잣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같이, 그쵸? 이런 거시식물도 요때 출현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오존층. 아까 앞에서 광합성을 하는 최초의 생명체인 남세균이 있다 그랬죠, 그쵸? 그 남세균이 광합성을 했으니까 그 결과 산소가 만들어졌겠죠, 그쵸? 따라서, 고생대 중기쯤에는 대기 중에 오존층이 형성이 돼서, 자, 해상에 살았던, 즉 바다에 살았던 생물체들이 어디로? 육상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얘기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생물들입니다. 그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파충류, 어류부터, 그죠? 무척추 동물인 삼엽충 대표적인 거, 어류, 그죠? 어류는 말 그대로 번성입니다. 번성.
그죠? 육지의 양서류, 그지? 그 다음에 파충류, 출현 나와있죠? 출현. 식물로는 뭐가 나와있었다? 식물로는 양치식물, 번성이죠? 거시식물 뭐다? 출현 나와있지, 그치? 이렇게 정리해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 산소 농도 변화는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대입니다. 자, 중생대 수립분포입니다, 그치? 다시 고생대 때 합쳐졌던 게 다시 뭐다?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중생대 때. 그래서 요게 이제 요렇게 수립분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생물로는, 그죠? 분리되면서 이제 환경이 변했겠죠, 그쵸? 환경이 따뜻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뭐다? 그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뭐가? 파충류 같은 게 이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있죠? 동물로는 뭐다? 암모나이트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육지에는 뭐라고? 파충류. 그지? 뭐 했다? 번성. 보이죠? 네, 시조새. 아까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형태라 그랬지, 그치? 그 다음에 몸집이 작은 아니, 뭐라고? 포유류. 잘못 썼습니다. 얘는 파유류가 아니고 포유류야. 잘못 이제 프린트 됐습니다. 네, 식물로는 뭐다? 거시식물이 번성입니다. 이겠죠? 거시식물이 번성. 자, 속지 말자. 뭐를? 거시식물 할 때 애들이 제일 많이 속는 게 뭐냐 하면 단풍나무입니다. 선생님 단풍나무 씨 보면 씨가 겉에 나와 있지 않나요? 아니면 단풍나무는 속시식물입니다. 얘기를 하자면 은행나무만 거시고 단풍나무는 속시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식물이 번성이죠. 자, 이때 출현. 뭐가 출현했다고? 포유류 출현이죠. 출혈인데 향돼 있네. 출현입니다. 출현이 아니고 출현. 그죠? 속시식물도 뭐다? 출현. 됐죠? 그래서 반드시 각 시대마다 번성, 출현은 따로 나눠서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시조새죠? 파충류하고 조류의 중간 형태인 시조새. 그치? 자, 그럼 여기 앞에서 얘기했지만, 자, 요 중생대에는 뭐가 없었다? 빙하기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죠. 그쵸?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신생대입니다. 자, 신생대 때는 대륙들이 더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그치? 요렇게. 자, 여기서 수륙 분포는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생물. 자, 마찬가지로, 자, 동물로는 어떤 게 있었냐? 일단 화폐속 나와있죠. 그쵸? 그 다음에 포유류가 번성했대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인류는 뭐다?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인류의 조상을 세 글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뭐라고? 영, 장, 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속시식물이 어떻게 했다? 번성했다. 보세요. 속시식물에 뭐가 있다고요? 단풍나무가 있다고요. 그쵸? 은행나무, 단풍나무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건 단풍나무는 속시, 은행나무는 거시.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질시대의 생물들 번성, 출현 확인해줍니다. 기후. 그죠? 자, 누구 빼고? 중생대 빼고는 대체로 온난이었다가 말기에 거의 빙하기. 신생대 때는 말기에 빙하기 몇 번? 빙하기 4번, 간뱅기 3번. 이렇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존재했었다고요. 그치? 그래서, 중생대 때는 뭐가 없었다? 빙하기가 없었다. 요거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예, 요거. 소위 말하면, 우리가 할 게 뭐냐? 진화과정이래, 진화과정. 아까 얘기했죠? 동물은 무척추 동물에서, 그죠? 이제 척추 동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총 무슨 말이냐? 자, 진화 과정의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죠? 간단한 구조입니다. 간단한 구조에서 뭘로 변할 거냐? 복잡한 구조로 변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게 되면 뒤로 갈수록 이제 기관들이 복잡해집니다. 뒤로 갈수록 심장의 구조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사람의 심장은 이심방 이심실이죠. 그렇죠? 근데 다른 생명체들의 심장은 사람의 심장같이 이심방 이심실을 다 갖추고 있지 않는 생물체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로 흘러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은 해조류. 처음 바다에서 생명체가 나왔죠. 그렇죠? 여기 나와있던 핵함 같은 것들. 해조류에서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자, 뒤로 갈수록 적응을 훨씬 더 잘하게끔 발달된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화의 과정은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구조. 다르게 표현하면 적응력이 발달. 이렇게 표현해도 관계없겠지. 그치?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했다? 변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다음에 지질시대의 수륙 분포하고 생물 변화인데요. 그렇죠? 아까 했던 내용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했던 뭐 대멸종인데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을 겁니다. 그죠? 대멸종. 그지? 어떻게 해서 대멸종, 멸종하고 그죠? 어떻게 해서 살아남았는지 요거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요거죠. 그래서 대멸종 시대, 그죠? 이렇게 대멸종이 있었다. 큰 대멸종이 몇 번 있었다? 이렇게 5번 있었다. 가죠?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멸종,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 그 다음 어디? 중생대 언제? 중생대 여기 때. 그지? 요 두 번에 대해서 일단은 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때 대멸종, 뭐 때문에? 판계야. 이때는 판계야죠. 그쵸? 요때 일어난 대멸종은 뭐다? 운석 충돌에 의해서 대멸종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대멸종이 이렇게 있었다. 그치? 존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거죠. 그쵸? 저번에 저희는 한번 얘기했겠지만, 자, 이게 성칸불이야. 즉, 지지시대별로, 그쵸? 이게 보면 식물의 변화. 남세균, 그죠? 고생대 때 양치식물, 중생대 거치식물, 신생대는 뭐다? 속세식물. 번성입니다. 번성. 동물의 변화. 성칸불이아 시대에 때 뭐다? 단세포 동물. 그죠? 누구?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 다세포 동물. 어떻게 할 수 있다? 에리카나 뭐다? 동물군이 있었지, 그치? 그래서 거기에서 뭐다? 우리가 다세포 동물이 출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척추동물입니다. 그쵸?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 갑주어죠?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어떻게 했다? 번성했다. 알 수 있겠죠, 그쵸? 번성한 생물 아까 얘기했지? 스트로바톨라이트래요. 누구? 남세균입니다. 그죠? 삼엽충이래요. 공룡이래요. 몇몇이래요. 그죠? 요런 생물들이 어떻게 했다? 번성했다라고 보고 있어. 그쵸? 여기도 뭐다 하나 더 추가시키면 번성한 생물 누구? 갑주어 나와있지? 자, 필석, 방추충, 삼엽충 전부 다 뭐야 이놈들은? 껍데기가 단단한 무척추야. 그쵸? 얘가 뭐라고? 얘만 척추였죠. 그래서 이때 척추동물도 어떻게 했다? 최초의 뭐다? 척추동물인 어류. 요게 번성했다 그 얘기요. 암모나이트 번성, 그지? 누구도 제일 중요한 말은 공룡, 파충류, 그죠? 그 다음에 매머드 번성.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어류구나. 얘가 파충류구나. 얘가 뭐구나? 포유류구나. 그래서 이렇게 번성을 했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할게 여기다 하나 더 추가시키게 뭐 추가시키라고? 기후래요. 기후. 그죠? 여기에 기후를 추가시키면 성칸브리아 시대는 뭐라고? 대체로 온난. 말기에 뭐가 있었다? 말기에 빙하. 그죠? 고생대들은 마찬가지죠. 그쵸? 대체로 온난. 말기에 뭐가 있었다?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대요. 그죠? 중생대 때는 빙하기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대체로 온난만 했다. 빙하기 없었다. 그쵸? 여기는 자, 대체로 온난했는데 신생대 때는 대체로 온난했는데 언제? 말기에. 그죠? 뭐라고? 간빙기. 그죠? 뭐 3회, 빙하기 몇 회? 4회 이렇게 있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다 이렇게 간빙기와 뭐가 있었다? 빙하기가 있었다. 횟수까지는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횟수까지는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렇죠? 간빙기랑 빙하기가 이렇게 뭐다? 말기에는 왔다 갔다 서로 교체라고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질시대를 뭐다?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했던 기후만 추가시키면 지질시대를 뭐다? 전부 다 정리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지질시대를,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썩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지 잘 많이 읽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학습지 많이 잘 읽어보고, 자, 시험 대비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되게 많은데, 어쨌건 마지막이니까 요거 마지막까지 끝까지 화이팅 해버리고 마무리 잘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